어머니가 저한테 뭔가를 숨기고 계셨어요. 7년 동안 치매로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던 어머니가요. 남편은 이혼 서류를 던졌고 시누이들은 저를 쫓아내려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치매로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던 어머니가요. 오늘은 그 손이 무슨 의미였는지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신 건 치매 판정받고 두 번째 해 겨울이었어요. 그날 저는 어머니 방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계셨어요. 늘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순임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른 게 몇 달 만인지 몰랐거든요. 돌아봤더니 어머니가 저를 보고 계셨어요. 똑바로요. 초점이 있는 눈으로요. 치매 걸리기 전 어머니 눈으로요. 어머니, 저 알아보세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겨우 말씀하셨어요. 수고했다. 딱 그 말이었어요. 수고했다. 두 글자.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20년 동안 그 말 한마디 못 들었거든요. 남편한테도 시누이들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단 한 번도요. 수고했다는 말이 그렇게 듣고 싶었는지 그때 알았어요. 근데 금방이었어요. 어머니 눈이 다시 흐릿해지더니 다시 천장을 보셨어요. 제가 어머니 불러도 대답이 없으셨어요. 다시 어머니로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치매 환자가 갑자기 정신이 드는 경우가 있냐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있다고요. 아주 짧은 순간 환자가 완전히 맑아지는 때가 있다고요. 가족들은 그 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요. 곁에 없으니까요. 저는 곁에 있었어요. 항상요. 그래서 그 순간들을 봤어요. 두 번째는 그의 여름 한밤중이었어요. 어머니가 우셔서 깨어보니까 서랍을 열려고 하고 계셨어요. 손이 잘 안 움직이니까 손잡이를 잡았다 놨다 하고 계셨어요. 저는 서랍을 열어드렸어요. 안에 낡은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걸 꺼내서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말씀은 못 하셨어요. 근데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중요한 걸 전달하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날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어뒀어요. 중요한 서류인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거니까 어머니 서랍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끝까지 그랬어요. 이 집에서 내 것과 남의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것은 없었고 다 남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이 왔어요. 어머니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밥을 잘 안 드시고 주무시는 시간이 길어지셨어요. 저는 1시간마다 방에 들어가서 확인했어요. 숨을 쉬고 계신지,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어머니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날이 몇 번인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제가 뛰어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눈을 뜨고 계셨어요. 호흡이 약했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옆에 앉았어요. 119를 불러야 하나 했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가지 말라는 것처럼. 저는 그냥 옆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만 잡고 한참 있다가 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소리가 거의 안 들렸어요. 귀를 바짝 갖다 댔어요. 미안하다. 저는 어머니 괜찮아요 했어요. 목이 메어서 그것밖에 못했어요.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여셨어요. 더 작은 소리로. 근데 또렷하게. 아주 또렷하게. 미안하다. 내 새끼야. 내 새끼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은 말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부른 게 처음이었어요. 며느리한테 내 새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저는 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엎드려서 울었어요. 소리내서요. 참지 않고요. 어머니 앞에서 소리내서 운 게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러는 저를 가만히 두셨어요. 손을 안 놓으시고 끝까지요. 어머니는 그날 새벽에 가셨어요. 제 손을 잡은 채로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냥 있었어요. 일어나기가 싫었어요. 일어나면 또 뭔가를 해야 하니까요. 전화도 해야 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야 하고 또 움직여야 하니까요. 그냥 조금만 더 있고 싶었어요. 어머니 손이 아직 따뜻할 때. 그게 저한테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이 집에서 누군가 제 손을 잡아준 마지막 순간이었으니까요. 장례식은 3일 동안이었어요. 남편이 왔어요. 시누이들이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이 왔어요. 다들 검은 옷을 입고 슬픈 표정을 했어요. 근데 저는 다 봤어요. 첫째 날이었어요. 조문객이 한창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음식 준비하러 안쪽에 있었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랑 큰 시누이였어요. 소리를 낮췄지만 다 들렸어요. 형부, 강남 건물은 어머니 명예 맞죠? 근데 그게 좀 확인을 해봐야 해. 어머니가 치매 오시기 전에 뭔가 바꿨다는 얘기가 있어서. 에이, 설마요. 자식들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 알아봐야겠다. 어머니 영정 사진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국화꽃 냄새가 나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두부를 썰면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칼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둘째 날이었어요. 조문객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큰 시누이가 눈물을 훔치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몰라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당신 몸 하나 제대로 못 챙기셨죠. 조문 온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닌 게 누구예요? 새벽에 어머니 기저귀 간 게 누구예요? 어머니 손잡고 마지막 밤을 지킨 게 누구예요?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어머니 고생을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빈 소주잔을 치우면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날 저녁 작은 시누이가 저한테 왔어요. 조용히 귓속말처럼요. 옳게 어머니 서랍이나 옷장에 손대지 마. 거기 있는 거 다 우리 거야. 특히 봉투 같은 거 나오면 절대 열어보지 말고 나한테 바로 줘. 알겠지? 봉투라고요. 제 가슴이 쿵했어요. 그 서랍 속 낡은 봉투가 떠올랐어요. 근데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셋째 날이었어요. 발인 전이었어요. 남편이 친척 중에 나이 많으신 어른을 붙잡고
얘기하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가 치매 있으셨잖아요. 치매 환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그게 법적으로 유효하냐고요. 그게 무효가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그 봉투 생각을 제대로 했어요. 어머니가 내 손에 쥐어주셨던 그 봉투, 뭔가가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아직은 몰랐어요. 발인하고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시고 다 끝났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저는 또 설거지를 했어요. 3일치 그릇을요. 시누이들은 소파에 앉아서 나 진짜 힘들다를 반복했어요. 남편은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했어요. 누구한테 하는지는 몰라도 목소리가 낮았어요. 다 치우고 나니까 밤 11시였어요. 저는 어머니 방 문을 열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어머니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저는 거기 서서 한참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왔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문을 열고 저를 보더니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내가 여기 있을 이유 없잖아. 오늘 짐 싸. 이혼 서류 도장도 찍고. 저는 남편을 봤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남편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못 들었어? 나가라고. 이 집 이제 내 거야. 집만 챙겨서 나가면 돼. 시누이들이 나왔어요. 큰 시누이가 팔짱을 끼고 서서 이러더라고요. 옳게, 우리도 안타깝지만 어머니도 안 계시고 오빠랑도 이혼하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짐 싸는 거 도와줄게. 어디 갈 때는 있어? 어디 갈 때는 있냐고요. 저한테요. 제가 20년 동안 가꾼 이 집에서요. 작은 시누이는 이미 제 방에 들어가서 옷장 문을 열고 있었어요. 이거 다 올케 거지? 빨리 싸.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끌어내려고요. 그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이 멈췄어요. 시누이들도 멈췄어요. 다들 서로 얼굴을 봤어요. 이 시간에 누구지 하는 표정으로요. 제가 팔을 빼고 문을 열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서류 가방을 든 남자였어요. 저를 보더니 차분하게 말했어요. 박수님 씨 맞으시죠? 저고 오금내 여사님 담당 변호사입니다. 유 원장 관련해서 전달드릴 내용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유 원장. 뒤에서 남편 숨소리가 달라지는 게 들렸어요. 시누이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문을 활짝 열었어요. 이 집에 온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이 집 문을 활짝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3부에서 계속됩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3부에서 마저 전해드릴게요.